네, 오늘의 사건 큐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네, how,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로 잡아왔습니다.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법원은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될까요? 그간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던 조 씨는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참석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글쎄요, 입을 닫았다고 합니다. 전문가와 오늘 이 관련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조모 씨의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이 될 수도 있겠는데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을 했다고요. 어떻게 좀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현재 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시작이 이제 됐습니다.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운동학원 관련된 그 비리는 그 배임하고 그리고 이제 채용 비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문제가 됐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이번에는 이제 추가가 된 것이 이제 강제 집행에 대한 면탈 혐의 그리고 이제 범인 도피 혐의까지 이제 추가가 이제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뭐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목에 여러 가지 보호대를 한 그런 상태로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변론을 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첫 번째 이제 구속영장 기각이 됐을 때는 배임 혐의의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사유를 들었었는데 아까 지금 곽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강제 집행 면탈, 범인 도피, 업무 방해 혐의 이렇게 추가가 됐나요? 이번에 구속 여부를 가릴 쟁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네, 첫 번째 구속영장에 관해서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됐던 거는 예. 배임죄고요. 업무상 배임죄고요. 네. 좀 더 정확하게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예. 이건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되고요. 예. 5억 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수 있는 굉장히 중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성이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구속이 되는 것이 맞고요. 네. 첫 번째 영장의 기각 사유로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거를 법원에서 밝혔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른 범죄 혐의가 총 6가지가 있죠. 예. 이제 업무상 배임 그리고 이제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돼서 채용 절차에 있어가지고 업무를 방해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석채 회장이 유죄 판결이 난 부분과 같이 예. 이런 채용 비리에 관련된 부분을 업무 방해죄로 구성을 하고요. 예.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배임 수재로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범인들한테 이 브로커들한테 증거를 인멸할 것을 요구한 거 증거 인멸죄, 증거 인멸 교사죄. 예. 그리고 범인이 도피 중에 자금을 준 거는 범인 도피죄로 구성이 되는데 예. 이번에 조금 흥미로운 부분은 강제집행 면탈이라는 것이 추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강제집행 면탈죄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 사실을 강제집행 면탈로 받는지에 대해서는 예. 지금까지도 예. 보도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보도에서는 예. 이 허위 소송을 해가지고 이 소송에 응소하지 않았던 것이 일종의 강제집행 면탈 행위의 하나였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예. 또 어떤 곳에서는 위장 이혼을 한 것이 강제집행 면탈이었다라고 한 보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 따라 가지고는 근데 강제집행 면탈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업무상 배임죄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다른 영향성이 있고요. 예. 후속되는 수사에서도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구속 여부를 가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른 범죄 혐의를 합친 것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 혐의인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이 성립되는지가 중요할 것이고요. 예. 또 강제집행 면탈에 관해서 과연 어떤 것으로 범죄 사실을 구성했고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예. 이후의 수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질문은 사실은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같은 질문을 드린 바가 있었고 그리고 역시 첫 번째 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들었던 얘기인데 건강 상태에 대한 어떤 변수가 어느 정도로 또 있을 것인가. 물론 이 건강 문제는 그간 정경심 교수 때도 뭐 많이 얘기가 됐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큰 상관없이 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재청구 상황에서 어떻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조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허리 디스크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보다 자세하게 이제 병명으로는 이제 경추 인대 골화증 뭐 예. 이런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이 상태가 좀 악화가 되고 이제 심해지면은 뭐 마비까지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 이제 이야기는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검찰에서는 보다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병명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심각한지 이런 거에 대한 보다 이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 진단서 이런 걸 갖다 이제 요청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뭐 검증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법원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건강 문제는 변수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변수가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물론 이제 100으로 친다면은 건강 문제가 1 내지 0.5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실무적인 사안에서도 그렇고요. 건강 문제 때문에 구속 여부가 바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서서 영장이 기각된 것도 그렇고요. 이번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가장 큰 범죄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지난 판단에서는 이루어졌거든요, 법원이. 이번에도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20일간의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밝혔는지가 중요할 것이고요. 업무상 배임죄라는 게 이제 알려진 내용처럼 허위 소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없는데도 공사를 안 했는데도 공사한 것처럼 채권을 만들어서 부인한테 양도를 했고 부인이 그거를 가지고 웅동학원에 대해서 소를 제기를 했는데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조 씨가 이 소송에 대해서 아무런 응소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판결이 확정됐다는 게 업무상 배임죄 지금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인정이 되려면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공사를 전혀 안 했는데 허위로 공사대금 채권을 만들었는지 혹은 했는데 부풀렸는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것을 소송상 다투었다면은 그렇다면 이 부분이 바뀔 수가 있었는지 바뀔 수 있었다면은 그로 인해서 웅동학원이 받은 피해가 얼마고 이게 얼마인지가 사실은 이런 내용 중에서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존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나머지 범죄 사실들을 추가하긴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경법상 이 부분이 인정이 돼서 피해액이 50억 이상이 인정된다면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일각에서는 채권과 관련된 부분은 그 공사와 관련돼서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된 내용이라서 관련 검찰이 이거를 입증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그 점이 저도 이제 의문이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주된 어떻게 보면 검찰이 화력을 20일 동안 집중해서 했어야 하는 부분들은 이 배임죄에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자료들을 소명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방향성을 보니까 오히려 조금 그보다는 조금 약한 다른 쪽으로 강제집행 면탈이라든지 범인 도피로 이렇게 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집행 면탈에 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강제집행 면탈이라는 게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예를 들면 가압류가 이루어졌거나 채무 이행 통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로 이제 재산을 양도하거나 혹은 허위로 채무가 없는데도 채무가 있는 것처럼 부풀린 경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자인 캠코에 대해서 이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인데 이 내용은 사실은 형량으로 보면은 훨씬 이제 업무상 배임보다 낮은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건 수사 당사자한테 피고인한테 좋은 건 아닌 게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웅동학원 그 법인 이사들 차원에서 채무 면탈을 위해서 같이 공모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후속 수사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요. 일각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위장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위장 이혼을 이유로 강제집행 면탈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은 있지만은 적용돼서 유죄로 판결돼서 공개된 판결례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번에 어떤 혐의 사실을 했고 어떻게 법원이 판단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곽 교수님 그렇다면은 뭐 아직 저희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오늘 아니면 뭐 내일 새벽에 늦게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영장 발부 여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으로서는 뭐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웅동 그 학원의 그 채용 비리 관련해 가지고 돈을 전달했던 그 전달책 2명이 현재 이제 구속된 상태고 실제로 이 사람들 구속에 대한 판단을 한 게 지금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있는 그 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주범 그리고 이제 공범 그런 어떤 관계들을 본다면은
실제로 그런 단순히 이제 전달책으로 이제 그 심부름을 한 그런 사람들이 이미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예. 구속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한편 그래도 또 이제 판단이 이 전달책 역할을 했던 그 두 사람들은 왜 해외로 이제 도피를 했다 이제 들어온 그런 어떤 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도피 우려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이 봐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구속을 하고 지금 이제 조모 씨 같은 경우는 해외로 가지 않고 이제 국내에 있었으니까 그런 어떤 도피 우려는 좀 적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범죄 사실에 대한 혐의가 제대로 이제 소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이제 구속 여부가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만 구속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같은 질문을 변호사께 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배임죄에 대한 성립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그게 제일 보입니다. 중요할 것이고. 나머지 요소들을 더하기는 했지만요. 건강상의 문제는 크게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전 보고요. 그리고 뭐 판사가 달라졌죠. 다른 판사이고 종범들도 구속됐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제 도주했던 사람들, 도주했다가 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높다라고 봐서 사실 구속의 상당 필요성이 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혐의 이것이 다 유죄로 인정이 되었을 때 이 사람한테 실형이 선고될 것이 가장 높은 혐의가 얼만큼 상당하게 소명됐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한 번 1차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료로서 법리로서 준비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하시기를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게요.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로는 검찰 쪽에서 이제 저희가 강제집행 면탈을 뭘로 구성했는지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강제집행 면탈이라는 범죄 사실을 새롭게 들고 온 부분이 조심스럽지만 지금 배임죄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명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거를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중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뭐 이건 과거에 같이 이제 동업을 했던 그런 이제 지인입니다. 지인으로부터 이제 그 수천만 원을 갖다 받은 이제 금품 수수 이제 혐의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검찰에서 그런 사실을 갖다가 이제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수사 중인 그런 내용이라서 이번에는 이제 그런 혐의는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도 수사 중인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혐의가 나중에 또 추가로 될 수도 있는 그런 정황이다. 수사 중이다라는 얘기만 좀 전해드리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정경심 교수에 이어서 만약에 이제 조모 씨까지 조국 장관의 전 장관의 친동생까지 구속이 된다면 검찰에게는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겠는데요. 한편으로는 반대쪽인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는 예상도 가능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번에 적시된 6가지 혐의 사실 중에서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조 장관한테 가장 부담이 될 수 있는 혐의 사실이 무엇일까 보면은요. 그중에서 가장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는 강제집행 면탈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강제집행 면탈 얘기 오늘 제일 많이 나왔네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강제집행 면탈이라는 것이 혹시라도 이 허위 소송을 하고 이 채권을 채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판결에 대응하지 않고 재판에 대응하지 않고 한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웅동학원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캠코로부터의 채무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계속 이제 동생 쪽의 채권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웅동학원 이사회와 인지와 동모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혹시라도 그렇게 구성을 했고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은 후속 수사에서 기존의 사모펀드라든지 입시부정 말고 이제 웅동학원 관련된 내용까지도 이제 조국 장관의 나머지 가족들 그리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 또 수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일부 보도처럼 그냥 단순하게 위장 이혼만을 강제집행 면탈로 봤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 씨의 개인적인 책임으로서 분리됨으로써 이제 조국 장관이랑은 좀 무관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가능성이라서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만약에 이번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현재 검찰 내 분위기로 따져봤을 때 이번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또다시 청구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요. 곽 교수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뭐 일단
좀 예외적인 상황이죠. 예. 한번 영장을 청구하고 다시 이제 2차로 재청구한 뭐 이것도 뭐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 재차 청구를 한다. 3차로 이제 청구하는 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럴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결정적이고 어떤 확실한 어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추가가 됐을 때 예, 예. 3차까지 이제 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뭐 구속을 하지 않더라도 예.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뭐 재판을 하면서 결국 이제 유죄를 갖다 뭐 입증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예, 예. 뭐 3차까지 그렇게 일단 그거는 지금 현재 가정이기 때문에 전혀 예. 뭐 알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오늘 저녁에 이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 필요합니다만 그 결과를 2차까지의 결과를 갖다 보고 나서 이제 3차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질문은 이제 일각에서 그냥 그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한 거고 가정에 의해 제가 여쭤본 거기 때문에 변호사께서 좀 조심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문입니까? 네, 네. 이번 재청구에 관해서 첫 번째로 예. 한 이틀 전, 3일 전만 하더라도 알선 수재 혐의에 관해서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조국 전 장관에게 뭔가를 부탁해가지고 들어주겠다라는 이유로 돈을 받았다라는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게요. 예. 한 가지로는 지금 새롭게 추가된 강제집행 면탈과 그리고 범인 도피죄 이 내용들이 과연 기존 청구에서는 들어갈 수 없었던 내용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예. 이미 관련된 수사들이 충분히 진행이 됐고요. 네. 관련된 내용들도 증거가 확보가 되었을 텐데 예, 예. 기존의 영장 청구에는 해당되는 내용들이 왜 안 들어갔다가 또 이번에는 들어갔는지 예. 부분들이 있고요. 예. 두 번째 의문은 지금 며칠 전만 해도 보도 내용 중에서 알선 수재 혐의로 포착을 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를 기소하는 데는 기한이 제한되어 있죠. 예. 정경심 교수처럼. 네네. 하지만은 이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데는 특별한 기한 제한은 없습니다. 예. 알선 수재 혐의가 있다면 굉장히 중요하고 위중한 혐의거든요. 예.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도 조사를 같이 넣어서 혐의를 하면 사실 구속영장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알선 수재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다가 이번 영장 청구에는 또 안 들어간 부분들이 조금은 이상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청구를 한다면은 뭐 아마 그 재청구를 하고 재체 청구까지 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기는 한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배임죄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기존의 범죄 사실 자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또 만약에 한다면 알선 수재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이 주제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